발 뒤꿈치 통증. 정말 지긋지긋하죠. 이게 그냥 아픈 건지 아킬레스건 문제인 건지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. 이 아킬레스건 병증이랑 발 뒤꿈치 통증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 잃지 않게 딱 중요한 내용만 명확하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게 많은 분들이 그냥 건염,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당신 자료들을 보면 이건 사실 힘줄 자체가 좀 약해지고 구조가 변하는 건병증에 더 가깝습니다. 건염이 아니라 건병증. 염증보다는 조직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뭐랄까, 조직이 좀 닳거나 변성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흥미로운데요? 그럼 그 건병증도 종류가 있나요? 자료 보니까 뭐 부착부, 비부착부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? 네, 맞아요. 힘줄이 뒤꿈치뼈에 딱 붙는 자리, 거기에 생기면 부착부 건병증이고요. 그거보다 살짝 위쪽, 힘줄 중간쯤에 생기면 비부착부 건병증이라고 합니다. 위치에 따라 다르군요. 네, 활동적인 분들이나 또 반대로 활동이 적은 분들한테 나타나는 경향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. 근본적인 원인은 반복적으로 작은 충격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. 근데 힘줄이 이걸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거죠. 회복 실패가 문제군요. 네, 특히 아킬레스건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혈액순환이 좀 덜 원활한 부위거든요. 그래서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. 혈액순환 문제까지. 그렇군요. 위험 요인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던데요? 뭐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린다거나 언덕을 많이 뛴다거나 아니면 신발이 안 맞거나 이런 외적인 것도 있고 또 평팔 같은 발 모양 문제, 체중, 나이, 심지어 특정 항생제 같은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.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통증이 왜 이렇게 오래 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.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네, 어떤 건가요? 만성화된 힘줄 안에 비정상적인 혈관이랑 신경이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. 신생혈관, 신생신경 이렇게 부르죠. 네, 신경까지요? 네, 이게 통증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. 그냥 염증이랑은 확실히 다른 메커니즘인 거죠. 와, 신경까지 자라난다니 통증이 심한 이유가 있었네요.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? 그냥 아프다고 다 같은 진단은 아닐 텐데요. 물론 기본은 의사가 직접 만져보고 어디가 아픈지, 부었는지 확인하는 임상검진입니다. 뭐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뻣뻣한지 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고요. 실버스키 월드 테스트 같은 거요. 근데 당시 자료들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. 초음파요? 그걸로 구체적으로 뭘 볼 수 있는 건가요? 힘줄이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힘줄 조직 상태가 안 좋아진 부분은 없는지 초음파로 보면 좀 어둡게 보이거든요. 그런 퇴행성 변화나 아주 미세한 파열 같은 거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 여부까지.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군요. 네. 그래서 주변에 다른 문제, 뭐 윤활낭염 같은 거랑 구별하기도 좋고요. 혹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잡는데도 아주 중요하죠. 그렇군요. MRI나 뭐 통증 점수 매기는 설문지도 쓰인다고 하고요. 네, 보조적으로 활용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당신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방법이 꽤 여러 가지던데 핵심적인 건 뭔가요? 네,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하게 강조되는 핵심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. 바로 부하 관리랑 편심성 운동이에요. 부하 관리와 편심성 운동이요? 네,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힘줄에 적절한 부하,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아니,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하라고요? 그 편심성 운동이라는 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동작에 집중하는 운동이에요. 예를 들면 계단 끝 같은 데 발 앞꿈치를 대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내리는 동작 같은 거예요. 버티면서 내리는 동작? 그렇죠. 이런 운동이 약해진 힘줄 구조를 다시 좀 튼튼하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아주 많습니다. 알프레드슨 프로토콜이나 HSR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죠.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이야, 정말 흥미로운데요. 운동 말고 다른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는 거, 그리고 발에 맞는 깔창이나 뒤꿈치 컵 같은 보조기가 도움될 수 있고요.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치료법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, ESWT라는 게 있습니다.
아, 충격파 치료요.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몸 밖에서 충격파 에너지를 아픈 부위에 쏘아주는 건데요. 이게 힘줄의 치유 과정을 좀 자극하고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만성 건병증 환자들한테 통증 감소나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것도 중요한 옵션이 되겠네요. 그럼 주사 치료는 어떤가요? 스테로이드 주사 이거 많이 맞지 않나요? 스테로이드 주사는 사실 좀 논란이 많습니다. 논란이요? 네, 물론 단기적으로 통증을 확 줄여줄 수는 있어요. 특히 힘줄 주변 윤활랑에 염증이 있을 때 초음파 보면서 주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. 하지만 힘줄 자체에 직접 맞는 건 힘줄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파열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아, 파열 위험까지? 네,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단순 염증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스테로이드가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많죠.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그럼 다른 주사들, 뭐 PRP, 자가혈소판 치료 같은 건 어떤가요? PRP 같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나 자가혈액 주사, 경화요법, 줄기세포 이런 것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아킬레스 건병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말할 만한 강력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연구가 더 필요하죠. 그렇군요. 주사 치료는 전반적으로 신중해야겠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은 언제 고려하게 되나요? 정말 마지막 단계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6개월 이상 정말 꾸준히 보존적 치료, 특히 아까 말씀드린 편심성 운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기능 개선이 없을 때 그때 고려하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술 방법은 변성된 조직을 좀 긁어내거나 힘줄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회복을 유도하거나 뼈가 튀어나온 걸 다듬는 등 다양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. 아킬레스건 통증, 이게 단순 염증이 아니라 힘줄 자체의 건병증이라는 점.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적절한 부하를 주면서 편심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.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. 체외 충격파 치료는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 주사 치료, 특히 스테로이드는 효과만큼 위험성도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이 정보들이 당신의 발뒤꿈치 건강관리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아까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말씀드렸던 그 비정상적인 혈관과 신경성장, 이걸 수술 같은 침습적인 방법 말고 좀 더 정밀하게 비침습적으로 조절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잡는 방법? 그런 게 미래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요?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치료법들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